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기술업종 중심으로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도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코스피는 1704포인트, 코스닥은 494포인트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잠시 뒤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문자와 전화로 종목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015-8500-1110번 그리고 전화는 1599-7770번이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해서는 3분을 선정해서 전문가에게 종목 진단과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하이리츠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2분을 선정해서 신혜손 노댕전 관람 티켓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1분을 선정해서 증권 칼럼니스트 김중군이 실전 매매에 대해서 날카롭게 조언하는 책, 주식지자 승자의 조건 책도 보내드리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어제 비타민 퀴즈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 경기의 스코어 예상 문제였는데요. 정확한 스코어를 맞춰주신 분이 적은 관계로 재미있는 응원거를 보내주실 중심으로 선정해봤습니다. 네, 먼저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 받아가실 3분입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2254님, 2205님, 8538번이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신혜손 로댕전 티켓 2장씩 받아가실 분들은요. 2분입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7493님, 9937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 책 받아가실 분 1분은요. 휴대전화 번호 끝자리 5404님입니다. 오늘도 3부에서 문자 참여를 해주신 분들께 푸짐한 상품을 마련해두고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705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494포인트,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700포인트 돌파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혼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시 구간 현재 코스피 지수는 2포인트 하락한 170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뉴욕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한 데다 유럽 지수 역시 7거래 연속 상승 마감하면서 2포인트 오른 1710포인트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중 1712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11시 권 현재 다시 파란불을 켜면서 1705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한 가지 안정적인 점이 있다면 외국인의 매수인데요. 외국인이 6거래 연속 강하게 매수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590억 넘게 사고 있고요.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이 100억 원, 기관이 389억 원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장중 하락으로 방향을 틀면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현재 0.2포인트 하락한 494.9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2포인트 오른 497포인트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중 495포인트와 497포인트에서 등락을 거듭했지만 11시 구간에 기관의 매도가 강해지면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오랜만에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4억 원 사고 있고 개인 역시 86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루 만에 기관은 매도로 방향을 바꾸면서 125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환율이 다시 하락하면서 1,2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5원 80전 하락한 1,20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203원에 출발했습니다. 1,209원에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후 1,206원과 1,210원에서 좁은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제 금융 가능성이 제기된 스페인이 국채 입찰에 성공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업종들이 나흘 만에 반등하고 있는데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이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대우건설과 GS건설도 1%에서 오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 강보합 내지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호평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식품 포장이 11%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차이나킹이 4%, 5%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차이나 하우란도 2% 이상 크게 오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 현재는 장 초반 강세에서 현재는 약보합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최근 유아 성폭행 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연말까지 전 학교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CCTV 관련주가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테크윈이 2.8% 이상 오르고 있고 어울림네트도 2%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양옵티스도 1.6%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달 남짓 조정받던 루멘스가 급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8% 이상 급등하면서 12,7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멘스는 이동통신 장비업체와 군통신업체, 또 LED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2분기 어닝 시즌을 맞아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배나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루멘스 8% 이상 급등하면서 950원 오른 12,7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본격적인 종목별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호전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금요일장 마무리 잘 하시면서 다음 주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까지 들어봤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705포인트, 코스닥은 약보합권 494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6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지만 매수폭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6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증시전략센터 이끌어주실 전문가님 소개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양주 선임연구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지금 1,700선 위까지는 올라와 있는데요. 뚜렷한 추가 상승 모멘텀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장 흐름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저희 종합주가지수가 1,700선 위에서 오면서 좀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약 2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했지만 지수가 상당히 좀 약세를 좀 보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동안 시장의 주도주였던 IT와 자동차 업종의 그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항공이나 운송, 화학 업종들이 상당히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어서 업종별로 순환매 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박양주 의원님, 그러면 오늘장 이슈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비철금속에 관련된 이슈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금값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요. 금 이외에 유가라든가 상품 가격이 다시 강세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 가격의 강세는 달러 약세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투기 세력의 어떤 포지션 변화, 그리고 실질 수요에 의한 수요 증가에 의해서 상품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상품 가격 중에서도 그 LME 그 비철금속 지수가 상당히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철금속 가격이 상승하면 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비철금속이 상승을 하면 네. 그 판매 가격에 바로 전가시킬 수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수혜를 볼 수 있을 걸로 이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LME 비철금속도 구리라든가 구리나 주석, 아연, 니켈 그런 금속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구리 가격의 강세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구리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히 수혜를 볼 것으로 이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구리 관련된 기업체들 한번 보시면요. 대형주 중에서는 LS나 고려아연, 영풍이 있을 수 있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일진전기나 대창, 소원, 이구산업 같은 동재련 업체들이 있는데 아마 이들 업체는 구리 가격이 상승할수록 실적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구리 가격 관련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수익률에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은 그 일진에너지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진에너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안정성과 성장성이 모두 겸비한 회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사업 부분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사업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발전소 경상정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랜트 기자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전소 경상정비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이 발전소 정비 사업의 특징은 경기가 침체가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든 나쁘든 상당히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플랜트 기자재 부분은 최근에 이쪽 사업 부분의 실적은 기대치보다도 좀 실적이 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방 산업인 그 플랜트
산업은 상당히 호황이지만 저가 수주로 인해서 수익성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2년 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태양광 리액터 사업 부문이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서 태양광 사업 부문이 올해 일진에너지의 그 실적을 개선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바닥권에서는 상당히 꾸준하게 주가는 상승을 해왔고요. 상당히 거래량도 다시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21선 근처에서 상당히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네. 추가적으로 주가는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약 18,5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어느 정도 21선이 이치한 14,400원 정도, 그 정도 가격을 손절물 가격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양주 전문위원님의 관심 종목인 일진에너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상황 살펴볼 텐데요.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예. 일본 증시가 어제 엿새 만에 하락을 했고요. 오늘 다시 만선을 회복했습니다. 일본 증시 어떻게 보시나요? 일본 니케이 지수 오늘 오전장 다시 약세로 장 마감했습니다. 약보합권의 장 마감했었는데요. 지금 6거래일 이후 어제 처음으로 하락을 한 이후에 다시금 만선이 붕괴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전장 0.07% 하락한 9,992.32포인트의 장 마감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만선에 대한 강한 저항선으로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증시가 상승을 했었지만 그 힘이 크지 않은 모습, 그리고 계속적인 급등을 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 욕구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본 같은 경우 2009년도 기준으로 정부 부채가 1,000조 엔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경기 부양을 위한 계속적인 지원책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충당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지금 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재정 감축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간 나오토 총리 같은 경우에는 현행 판매세가 5%인데 판매세를 10%로 2배 인상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세 인상의 폭은 올해 해계년도가 끝나는 시점에서 확정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 그 3월 1분기에 결산이 끝나는 만큼 내년도쯤에나 이러한 부분도 재정 긴축 정책이 확립이 될 것이라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뚜렷한 호황제가 없는 상황에서 간망 심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만선을 둔 혼주 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강한 상승 흐름을 이끌 만한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결국 차익 매물 욕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 니케이 지수 만선을 안착할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예. 유럽발 재정기가 충격이 좀 잦아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아시아 이머징 시장, 즉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 증시 낙관할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 그리고 홍콩 증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계속적인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다른 글로벌 시장과 다르게 폐쇄적인 시장인 만큼 중국은 다른 시장의 영향을 좀 덜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 정부 내의 정책적인 요소에 따라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약보합권에서의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0.07% 하락한 2,558포인트대 장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될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중국 본토지수 약세를 이끌었던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에 대한 고강도 긴축 정책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전국 토지 거래 평균 가격이 전월 대비 45%나 증가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고강도 긴축 정책이 더 나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이징 주택 판매 면적은 동기 대비 60%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판매 거래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가격 급등이 계속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할 것이란 이야기 또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간망 심리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550선을 강하게 지지해줄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의 아시아 증시 상황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코너는 시청자분들의 보유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드리는 시간 스탁 Q&A 이어가겠습니다.
주가 Q&A에서는 015-8500-1110번으로 종목 상담을 신청해 주신 분들을 중심으로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닉네임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을 먼저 채택하니까요. 닉네임, 재미있는 닉네임 꼭 함께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신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먼저 안녕하세요. 종목명과 매수가 좀 여쭤볼게요. 예, 삼성증권요. 예, 삼성증권이요. 67,000원. 67,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유, 많이 했어요. 90% 했어요. 90% 나셨네요. 예. 다른 뭐 특별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예,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는지, 네네. 안 그러면은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 예.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전문가님께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요. 한번 전화 끊으시고 설명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연구원님, 네. 삼성증권을 67,7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좀 많습니다. 네. 90%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좀 상당히 비중이 좀 상당히 많으셔서 최근에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걱정도 좀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증권업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 같은, 모든 증권회사의 수익원을 보면 수익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산관리 수수료나 유탁매매 수수료, 그리고 IB에 따른 수수료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증권회사들의 영업 환경을 보시면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든 증권사가 자산관리 쪽으로 많이 방향을 틀었고요. 이에 따라서 CMA 경쟁도 상당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 증권사별로 수수료이나 경쟁이 상당히 심화가 되고 있어서 모든 삼성증권뿐만이 아니라 모든 증권사들이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데 상당히 바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증권은 국내에 있는 증권사 중에서도 상당히 대형 증권사 중에 하나고요. 네. 자산 관리에 많이 특화되어 있는 증권사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최근에 특히나 시장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펀드 환매라든가 거래 대금이 많이 감소하면서 증권사들의 수익이 상당히 시장 기대치에 비해서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삼성증권도 이와 유사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일단 차트로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하신 가격이 67,000원이면 이렇게 아직까지 크게 매수 가격에서 크게 빠져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시장이 1,7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증권업종의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네. 업종 순환매 차원에서 증권주의 상승을 한 번쯤 기대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증권주의 상승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수대를 좀 상당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지수가 1,700선 위에 올라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종합주가지수가 상승 탄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주의 상승도 추세적으로 지속되기는 좀 어려워 보일 걸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지수 상승과 함께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중이 상당히 높으시기 때문에 가격이 한 6만 원 이상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하시는 게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연구원님의 삼성증권 상담까지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문자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LNF를 26,000원에 사셨고요. 30% 비중을 갖고 계신데요. 6월 초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꽤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자세한 진단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보니까 매수 가격이 약 26,000원이면은 전 고점이 약 27,35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올갈 때 좀 따라서 이렇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LNF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테마주 중에 상당히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최근에 정부에서 그린카 육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수혜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던 종목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시더라도 상당히 저가인 17,500원에서 주가가 상당히 5월 달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때는 그린카 테마주가 상당히 시장에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시청자분님도 아마 이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테마주의 특성은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상승, 하락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마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를 매매를 하실 때도 상당히 실적을 상당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LNF 같은 경우는 그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상당히 못 미쳤습니다. 영업이익이 상당히 시장 기대치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왔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상당히 더 가파르게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일단은 60일선에서는 지지를 받을 걸로 보고 있고 상당히 성장성 측면에서 보신다면 성장성이 상당히 뛰어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장성을 투자 포커스로 이렇게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한번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60일선 언저리에서 지지를 받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좀 더 지켜보신 이후에 어느 정도 25,000원에서 26,000원 사이 그 정도 오시면 일단 물량을 줄이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LNF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에 앞서서 비타민 퀴즈 나갑니다. 네, 문제입니다. 무선 인터넷 사용자에게 사용자의 변경되는 위치에 따르는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무선 콘텐츠 서비스들을 무엇이라고 할까요?인데요. 보기 1번은 LBS, 2번 FBI입니다. 정답과 함께 닉네임을 무료 문자 015-8500-1110번 혹은 1599-7770번으로 보내주시면요. 푸짐한 상품을 준비해뒀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녹스입니다. 11,6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30% 갖고 계신데요. 현재가가 13,800원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상당히 수익이 나고 계신 상황이고요. 이녹스는 상당히 시장의 중심이 됐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단 작년 하반기부터 그 실적이 상당히 큰 폭으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단 이녹스는 그 FP10이라는 연성 회로 기판의 소재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시장의 주도주가 IT였습니다. 그리고 이 IT는 반도체와 그 LCD TV, LED TV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전방 산업 호황으로 인해서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녹스도 그 가운데 그 기업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전방 산업인 LCD TV에 따라서 FP11을 만드는 인터플렉스라든가 그런 업체들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인터플렉스가 주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인터플렉스 같은 연성 회로 기판을 만드는 업체가 생산량이라든가 가동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원재료인 이녹스의 제품도 상당히 판매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차트를 보시면 횡보 내지 좀 약세 국면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5월 달에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한번 조정 국면을 보였고요. 다시 재차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올해 실적 기준을 볼 때도 PR이 약 7배 정도 수준인데 일반 IT 장비 부품업체들의 평균 PR이 15배 정도를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해보면 현재 주가 수준은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고 계신데요. 네. 일단 계속 홀딩 하시는 전략이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매도 타이밍을 고민하시는 행복한 종목 상담까지 받아봤습니다. 이녹스 확인해봤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을 1,330원에 40% 갖고 계시는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현재는 1,015원으로 주가가 조금은 빠진 상태인데요.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메리츠 정금도 앞서 삼성증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상당히 이제 중소형 증권사인데요. 전반적으로 그 증권업황이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산 관리라든가 위탁 매매의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증권사들은 상당히 실적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메리츠 정금 같은 경우는 메리츠 그룹의 계열사의 강점을 좀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주요 건설사들의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메리츠 정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성우종합건설이라든가 현대시멘트가 오크하우스에 들어가 있는데 이에 따른 여신이 약 200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우려감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액면가가 지금 메리츠 정금이 약 1,000원인데 그 액면가 근처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전반적인 증권 업황이 안 좋고 현대시멘트에 있는 여신 그런
부정적인 악재 때문에 주가가 쉽게 상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이 1,300원대면 상당히 손실폭은 좀 클 것 같아서 좀 상당히 많이 안타깝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시장 증권업종이 이번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증권주들도 같이 반등이 나올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면은 좀 비중을 좀 많이 줄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양주 선임연구원님과 함께 문자 종목 상담까지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매주 금요일은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집중적으로 해드리는 종목 대상담의 날이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